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10번 프리웨이 전 차선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내년에는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기능의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200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20대 여성이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탈취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공화당 다수의 연방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상정,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가결된 결의안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차남인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생 제임스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 실제는 외국 기업에서 받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 하원 결의안은 탄핵 권한의 남용이자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국경 문제 등 실제 중요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 나를 거짓말로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쇼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10번 프리웨이 차선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에서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구간, 이곳을 지나던 수많은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바닥에는 시위대들이 이른바 인간띠를 형성해 전 차선을 막고 앉아 있습니다.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와 답답함을 호소했고 일부 성난 운전자들은 시위대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위대를 뚫고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차 10여 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불법 시위와 불법 도로 점거 행위로 규정하고 시위대 체포에 나섰습니다. 시위자들의 손목에는 부족한 수갑 대신 플라스틱 집타이가 채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저항이나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체포를 모두 완료한 10시 30분 프리웨이 남쪽 방면의 3개 차선을 열며 통행을 재개시켰고 이어 11시 해당 구간 프리웨이의 전 차선이 열리며 소동이 종료됐습니다. LA 다운타운을 관통하는 프리웨이 통행이 90분간 막히면서 인근 101번과 5번 프리웨이까지 덩달아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75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확인됐습니다. 전쟁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는데 당초 오늘 오전 시위를 예고하긴 했지만 프리웨이 점거는 기습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 Not Now라는 이름의 시위 그룹은 이후 성명을 내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2.8 전쟁이 종료되고 대량 학살이 중단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에서는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로 상점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사우스 패터슨에서는 상점, 식당, 빵집, 약국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들은 휴전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적 일일 운동인 가자지구를 위한 글로벌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팻말을 문에 걸었습니다. 리틀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사우스 패터슨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시리아, 요르단, 터키 사업주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글로벌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처럼 대규모 영업 중단은 팬데믹 봉쇄 이후 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클립턴에 있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커뮤니티 센터의 라니아 무스타파 전무이사는 사람들이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지라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터슨 교육부는 아랍계 학생들이 많은 4개 지역 학교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과 풀뿌리 단체들이 시작한 이번 파업은 미국이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활동가들과 파업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 X에 사람들에게 학교와 직장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며 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X에 공유된 영상과 사진들은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 레바논, 요르단, 터키에 폐쇄된 상점들과 텅 빈 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인구가 많은 디트로이트 대도시 지역에서는 어제 최소 1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반전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책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끝도 없이 병원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폭우까지 내려 가자 북부 자발리아 피란민들의 상황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와의 교전으로 이스라엘군 최소 9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대원을 신문하는 군 수용시설을 찾아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어도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נוכח הכאב הגדול, אבל גם מול הלחצים הבינלאומיים.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הול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לא פחות מזה. 이는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강경한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떤 전술이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억류된 걸로 추정되는 미국인 8명의 가족과 석방된 인질 가족 등을 만났습니다. We love a Christmas miracle. We would love all of our loved ones to come back and be with us for Christmas. CNN은 미국 등이 인질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하마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탄절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DHS의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한 계속되는 긴장으로 겨울에 걸쳐 군중 모임을 겨냥한 단독행위자의 폭력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DHS는 앞서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이 피해 보복을 시작한 10월 당시에도 두 차례 이 같은 경계령을 내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아랍인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10월 14일 일리노이주에서는 71세 집주인이 무슬림은 죽어야 되라고 소리치며 세입자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6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달 7일에는 뉴욕 북부에서 28세 남성이 유대교 회당이 엽총 2발을 쏴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면서 테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단독 테러범은 인터넷의 허상 속에서 극단주의에 빠지는데 사전 적발도 어려운 데다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외로운 늑대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프랑스에서는 테러 조직 IS를 추종하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독일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바 요한슨 유럽연합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테러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으로 휴가철 유럽연합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기로 하고 내년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측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됐습니다. 올해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3번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inflation objective is not assured. We are prepared to tighten policy further if appropriate. 그러면서도 기준금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인 물가 상승률을 내년 말 2.4%로 예상해 9월 전망 때보다 더 빨리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위원들의 내년 말 평균 기준금리 예측치는 9월 때보다 더 낮은 4.6%로 집계됐습니다. 한 번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3차례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선 이번 발표를 연준이 긴축에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이던 금융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의 세 지수 모두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지수가 하락했고 여객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시스템 결함을 고치기 위해 모든 모델에 걸쳐 200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나섰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 차종들의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중 사망 사고를 포함해 발생한 일련의 충돌 사고에 대한 2년간의 조사 후 나온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결과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오토파일럿의 방법이 부적절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으로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도 포함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운전자가 운전 책임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추가적 제어와 경고가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결함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오용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 중 우버 기사가 느리다며 차량을 빼서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7살 여성 노이샤 알렉산드라 아프카미는 지난 10일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
우버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치고 우버 기사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우버 운전자는 아프카미가 차 안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계속해서 화를 냈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아프카미가 집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차를 멈추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차 밖에 있는 동안 아프카미는 운전자의 차를 탈취해 도주해버려 피해 우버 기사는 도로에 남겨졌습니다. 공항 경찰에 의하면 공항터미널 앞에 버려진 차량을 찾아낸 후 아프카미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카미는 운전자의 지갑을 훔쳐 공항 내 한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130를 결제했는데 구매한 물품은 모두 아프카미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카미는 자동차 무단 사용 혐의로 기소돼 트래비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달라지는 법안에 대해 이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급병가가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별 편차 때문에 유급병가를 3일 이상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5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사용하지 못해 소멸됐던 유급병가의 2월이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후년에 새롭게 생기는 5일에 더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정 직군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복성 징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노동법 위반 또는 임금 불평등에 대해 직원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 뒤 90일 안에 징계를 내리거나 해고할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돼 건당 $10,000의 벌금이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호용 대마 흡연에 대한 차별도 금지됩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대마를 흡연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으며 대마에 관련된 범죄 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표기 방법도 달라집니다. 업주는 사업장에 1인용 화장실이 있을 경우 모든 성별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경쟁금지 조항에 대한 서명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입사 시 동종업계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동의를 얻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무의미해집니다. 기존 고용계약서에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서명을 한 직원에게 해당 조항이 무효화됐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쟁금지 조항 때문에 임금 인상이 억제됐던 현상이 개선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임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분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정우가 아시안 타자 최고 대우로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했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이정우는 올해 초 WBC에서 메이저리거 다르비슈를 상대로 안타를 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Just this beautiful, fluid, smooth swing. 대회가 끝난 후 다르비슈는 이정우를 향해 메이저리그에서 함께 뛸 날을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선발을 하고 있는 투수인데 갑자기 댓글 달아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저한테도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의 행선지가 샌프란시스코로 정해지면서 자신을 응원한 다르비슈와 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정우는 김하성과 다르비슈가 투타 핵심인 샌디에고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다툽니다. 워낙 좀 완성형에 가까운 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때부터 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좀 많이 보고 적응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샌디에고와 함께 오타니의 소속팀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이정우는 내년에 타자로만 뛰는 오타니와 한일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습니다. 한일 빅리거 1세대인 노모와 박찬호가 아시아 최다승을 놓고 펼친 선의의 경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정우는 우상인 이치로의 등번호 51번을 달고 키움에서 활약했는데 빅리그에서도 51번을 달고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언론 역시 한국의 이치로로 불리는 이정우의 빅리그 진출을 보도하면서 한일 빅리거들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스키를 타고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 틱톡 유저가 갑자기 뛰어든 야생곰과 충돌할 뻔했는데요. 아찔한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틱톡 유저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곰 한 마리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뒤이어 멈춰있던 곰은 빠르게 달리며 슬로프를 가로질러 내려오던 촬영자는 달리던 곰과 부딪힐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곰은 반대편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곰과 충돌을 피한 촬영자는 운이 매우 좋았다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달려간 곰이 어미곰과 만나는 것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타워의 한 스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야생곰과 충돌할 뻔했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눈이 산을 덮고 먹이가 줄어들면 곰은 자연스럽게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쓰레기나 애완동물 사료 등으로 곰이 겨울 내내 먹이를 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제공하는 식량에 의존하는 곰이 늘고 있지만 이는 곰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운영 국밥집의 돼지곰탕이 뉴욕타임즈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 지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8선을 발표하면서 한 식당 옥동식에 돼지곰탕을 포함했습니다. 돼지곰탕에 대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 서울에 문을 연 국밥 전문점 옥동식은 지난해 11월 뉴욕 맨하튼에 진출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